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윤주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윤주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주제 바로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아킬레스건염을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킬레스건의 경우에는 무리한 운동이 지속되면 통증이 원인이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힘줄에 손상을 줄 수도 있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아킬레스건염 환자가 최근 5년 새에 20% 이상 증가를 했지만 심각성을 간과한 채 파스나 찜질 등으로 해결을 하시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걷기 힘들 수가 있으면서 자칫하면 만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여가 활동 및 스포츠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손상받는 질환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아킬레스 건염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염증이 생기는 아킬레스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많이들 발목 뒤에 위치한 힘줄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정확한 위치와 역할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좀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킬레스건은 몸에서 이제 가장 크고 강력한 힘줄이고요. 그 장단지 쪽에 있는 비복근하고 가자미 근육 두 개 근육의 힘줄이 하나로 모여서 발꿈치 뼈 뒤쪽으로 붙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에서 건이 힘줄을 말하는 거고요. 네. 인대랑 힘줄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뼈랑 뼈를 연결해주는 조직이 인대고 아킬레스건처럼 근육을 뼈에 붙여주는 그 부분은 힘줄, 건이라고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발목에 저축 굴곡이라고 까치발하는 동작 그걸 할 때 이제 아킬레스건을 사용하게 되고요. 평소에 달리기나 점프 동작 할 때 아킬레스건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뉴스를 보면 운동 선수들이 시합 중에 아킬레스건 파열을 당했다는 소식들이 좀 가끔씩 들리거든요. 이게 근데 파열도 그렇지만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달리기나 점프를 하는 운동을 하거나 걸을 때 잘못된 보행 습관을 했을 때 아킬레스건 주위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아킬레스건을 이제 과도하게 사용을 하면서 미세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쌓이면서 그러면은 이제 아킬레스건에 염증이나 부종이 발생을 잘 하게 되는 거죠. 염증, 부종을 포함해서 아킬레스건에는 어떤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보통은 그 아킬레스건 주변 부에 일반 분들은 그냥 염증이나 부종이 많이 네. 생깁니다. 그래서 염증이나 부종이 자연히 회복이 됐다가 다시 생겼다가 이런 거를 반복을 하게 되면은 섬유화라고 발생하면서 조직 자체가 변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제 퇴행성으로 아킬레스건이 위축이 돼서 짧아지는 퇴행성, 위축성 변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게 모두 같이 다 있는 분들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알아보는 건 염증이 생기는 아킬레스 건염인데 이 아킬레스건에는 왜 염증이 생기는 걸까요? 운동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운동을 즐겨서 하시는 중년층 분들에서 잘 생긴다고 돼 있어요. 이런 네. 손상이 누적이 되면서 그러니까 달리기나 점프 같은 동작을 많이 하시면은 과사용을 통해서 원인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뭐 이제 신발을 잘못된 신발을 신었거나 평발이 있는 분들, 그 족부에 변형이 있는 분들도 아킬레스건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 건염이 이어져서 파열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까?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경우는 그 비복근과 가자미 근육에서 오는 힘줄이잖아요. 네네. 이 두 근육이 갑자기 확 수축을 하면은 그 뼈에 붙는 부분이 뜯어지는 그런 수축에 의한 간접적인 손상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훈련이 잘 안 되는 초보자가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할 때 흔히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킬레스건염 자체 일반 분들에서는 이제 만성적으로 있으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파열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것도 만성적으로 있을 수가 있나요, 이게? 어떤 경우에 만성으로 진단이 되는 겁니까? 일단 증상이 발생한 지 2주 이내로는 급성이라고 보고요. 네. 그러면 이제 급성기 이후에 회복기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회복기로 진행되지 않고 6주에서 1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될 때는 이제 만성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에 또 증상이 호전이 됐다가는 또 이제 자주 또 재발을 하는 경우도 그건 사실 재발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흔히 만성적이라고 그런 경우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만성화 되는 경우가 많나요, 이게? 이 질환은 초기에 치료를 잘 하시면은 회복이 잘 되는 편이기는 한데요.
그 초기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 만성화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재발되는 경우, 재발성, 만성화라고 흔히 부르는 재발 경우가 사실 많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스포츠 선수들 급성으로 오는 거 말고 일반인들은 어떤 경우에 파열로까지 이어지나요? 만성화된 아킬레스 건염의 경우에 그 힘줄의 두께나 강도 자체가 점점 약화가 되면서 슬슬슬슬 자연 파열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운동선수들의 경우도 그러니까 뭐 큰 그런 충격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만성적으로 건염이 있다가 사소한 충격으로도 파열이 발생을 하는 그런 위험성이 더 높은 거죠. 네. 또 그런 선천적인 이상, 발바닥 아치 부분이 이렇게 높은 경우 아니면 뒤꿈치 자체에 변형이 있는 부분도 그런 분들의 경우도 만성적으로 이렇게 힘줄이 두께나 강도가 약해지면서 파열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 신발 때문에도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신발이 아무래도 하이힐 같은 신발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연관성으로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건지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하이힐을 신으면 까치발 자세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종아리에 있는 근육이랑 아킬레스건이 수축이 됩니다. 그 자세가 오래 지속이 되면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것도 물론이고 근육이나 힘줄 자체가 그 짧아진 상태로 굳어지면서 위축성, 퇴행성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오히려 너무 굽이 낮고 이제 플랫슈즈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네. 굽이 너무 낮으면서 바닥이 딱딱한 신발을 신는 경우에는 발 뒤꿈치로 충격을 많이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아킬레스 건염이나 족저근막염 같은 질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은 굽도 좀 약간 적당하게 있으면서 중요한 거는 쿠션이 너무 딱딱한 거 말고 쿠션돼 있는 신발을 신는 게 좋겠습니다. 네, 굽이 너무 높아도 안 좋지만 너무 낮아도 안 좋습니다. 일단은 쿠션감이 좋은 신발로 네. 선택해서 신는 게 발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생기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아킬레스건 그 발 뒤꿈치 주위에 통증이나 부종이 생기고요. 발목을 움직이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은 더 심해지고요. 그 환부를 누를 때 압통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심한 분들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발바닥이나 종아리 뒤쪽으로까지 통증이 뻗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 외에 다른 증상은 없습니까? 통증의 증상으로는 이제 발목 움직일 때 소리가 삑삑삑 소리가 나거나 뻑뻑한 느낌이 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발목이 움직이는 범위 자체가 점점 이렇게 이만큼 움직였었는데 요즘은 요만큼밖에 안 움직여진다. 뭐 이런 움직임 범위 자체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발목에 그 인대 부상도 좀 잦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발목 인대를 다친 것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아킬레스 건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대는 뼈랑 뼈를 연결하는 조직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인대는 뒤꿈치보다는 발등이나 발목 앞이나 옆쪽 그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인대를 다쳤을 때는 뒤꿈치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아킬레스건은 발 뒤꿈치에서 바닥에서부터 한 2cm에서 6cm 정도 위쪽에 뒤꿈치에서 그 정도에 눌러서 아픈 압통 부위가 있으면서 그쪽이 좀 부어 있고 걸을 때 통증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아킬레스 건염의 가능성을 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의 위치가 발 뒤꿈치 쪽이군요. 그렇죠. 인대는 주로 앞이나 옆쪽이 많고요. 발목 앞에나 옆쪽, 뒤꿈치 쪽은 인대보다는 뭐 아킬레스 건염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을 때는 진단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뭐 이제 그 증상 자체로 그 위치랑 그 상태 봐서 진단을 내릴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서 아킬레스건이 두꺼워져 있거나 초음파에서 염증 소견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증상이 이제 심한 경우에는 MRI를 찍어서 그 질병의 진행 정도나 아니면 파열이 진행됐는지 그런 여부를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발목 다치면 파스 붙이고 마시는 분들도 계셔서 드리는 질문인데 아킬레스 건염도 빨리 가서 치료받는 게 좋겠죠. 다른 질환처럼. 왜 어떤 점에서 좋은지도 알려주세요. 그거는 모든 질환에 마찬가지예요. 조기 치료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만성화가 될수록 치료 반응도 나지 않고 또 재발 가능성도 계속 높아지는 거고요. 특히 이제 아킬레스 건염 같은 경우는 만성화되면 파열로 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럼 이제 수술 치료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기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뭐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만성화 되기 전에 빨리 치료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렇다면 치료법도 여쭤볼게요. 이거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일단 그 운동하시던 거는 다 중지를 하고요. 네. 네, 대부분은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발 뒤꿈치에 이제 패드 같은 거를 깔아서 신발 뒤축을 좀 올려주면은 아킬레스건이 그 사용하는 그게 줄어들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의 긴장을 완화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찜질이나 소염 진통제 복용을 해서 염증이나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치료를 하고요. 근데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뭐 부목이나 석고 같은 걸로 이렇게 고정을 하거나 아니면 보조기 같은 거를 착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운동 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 이런 거를 통해서 회복을 좀 촉진을 시켜줄 수도 있고요. 근데 주사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오히려 힘줄을 약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체외 충격파 치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고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호전이 좀 됩니까? 체외 충격파는 전자기장을 충격파로 전환을 해주는 기계입니다. 일단 이거는 방사선 나오는 거 아니냐 염려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방사선이 아니고 전자기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뭐 인체에 해롭거나 이런 거는 없고 무해한 거고요. 이 아픈 부위에 전자기장 충격파를 이렇게 때리는 식으로 충격을 전달을 해줘서 치유되는 세포를 자극하고 혈류를 증가시켜서 회복을 도와줍니다. 우리 몸에서 아픈 부위가 있으면 회복을 하려면은 그쪽으로 혈액 공급이 원활해져야 되거든요. 특히 아킬레스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혈액 공급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외 충격파를 통해서 혈액 공급을 이렇게 시켜주면서 조직 재생이나 뭐 회복 이쪽에 관련되는 세포가 원활하게 작용하도록 자극을 시켜주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 치료한다고 큰 효과가 난다기보다는 보통 한 4, 5회 정도 반복한 뒤에 효과를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 운동 치료, 그리고 체외 충격파 시술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하시는 거죠, 치료를. 그렇죠.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것들 말고 수술로서 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만성화되거나 아니면 그런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6개월 이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병변이 있는 아킬레스건 부위를 절제를 하고 그 힘줄 잘라낸 부위를 재건을 하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뭐 재발을 막는 거는 아니고요. 그 치료에 반응이 없는 부위를 수술을 해서 이제 치료를 시켜주는 거고요. 수술을 했다고 해도 관리를 잘못하면 당연히 재발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발을 막으려면 일단은 환자의 어떤 관리법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치료 후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치료를 통해서 그 급성기 통증이 이제 감소한 뒤에는 또 바로 운동을 이렇게 막 무리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 아킬레스건 사용을 조금 제한을 시켜주면서 충분한 기간 좀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킬레스건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이랑 재활 운동 그런 거를 꾸준히 평소에 해주시는 게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 재활 치료가 필요하군요. 재활 치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그러니까 급성기 이후 이제 증상이 감소됐으면은 그때는 이제 뭐 꼭 재활 치료를 병원에 와서 받으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제 그때 병원에서 이제 뭐 스트레칭이랑 운동 이런 거를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이제 집에서 지속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재발 자체가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병원 맨날 다닐 수는 없고 집에서 그 배우신 운동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재활 중에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좀 많잖아요. 뭐 보호대라든지 이런 걸 착용하는 것도 좀 회복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급성기에는 해주셔도 되고요. 근데 그걸 너무 오랫동안 해주시면 오히려 그 이제 근력이 힘줄이 약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실 필요 없고요. 그 통증 심한 급성기에 일시적으로 고정해주는 보호대 착용은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방법 있으면 이것도 좀 귀뜸해 주실까요? 달리기나 점프할 때 아킬레스건이 작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아킬레스건 부담이 가는 운동을 할 때는 발목 이렇게 움직이는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주시고요. 운동 전하고 그 뒤에도 스트레칭 체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쪽에 통증이 자주 있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경사가 있거나 계단 많은 길 그럴 때는 걸어가지 마시고 엘리베이터 타시고요. 그리고 평소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발 뒤꿈치 패드를 대주시면 아킬레스건의 긴장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패드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 위해서 하는 운동인데요. 운동도 너무 과하면 과유불급입니다. 아킬레스 건염 같은 질환 앓을 수가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윤주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